그날 밤 내가 본 건 사람의 몸이 아니라 신의 숨결이었습니다.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젊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황홀함, 그 자체였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사랑도 해보고 이별도 겪었고 혼자서 많은 밤을 울며 버텨왔지만 그날 밤 제가 본 그것은 그 어떤 감정이나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크기, 그 무게, 그 따뜻함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몸이 떨렸고 숨이 멎는 줄 알았고 그날 밤 이상하게도 저는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상 앞에 먼저 나가 앉았습니다. 혹시 그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하며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낯익은 발소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엔 익숙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건 공포도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시작되기 전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아름다운 노년의 비밀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그럼 그날의 첫날 밤 우로 가기 전에 어떻게 그 순간까지 왔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연 30년 넘게 혼자 살아온 노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그날 밤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지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년의 로맨스가 아닙니다. 당신 인생에도 분명 찾아올 이야기니까요. 나는 김혜연 올해로 71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제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평범한 여자로 살았고 평범하게 사랑했고 그리고 너무 일찍 혼자가 되었습니다. 27에 결혼했고 그와 함께한 시간은 딱 16해였습니다. 남편은 참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대신 나를 많이 웃게 해줬고 무심한 듯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받은 전화 한 통. 가족분이시죠? 교통사고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뺑소니 차에 치였어. 병원에 이송 중이라는. 그 순간 귀에서 피가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덜미가 식어가는 듯했고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 택시에 올라탔지만 기사님께 말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이 멎은 뒤였습니다. 희미하게 따뜻했던 손, 그 손을 붙잡고 몇 시간이고 놓지를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아직 눈 뜰 수 있잖아요. 그 말만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장례식장 냉기 속에서 혼자 흐느끼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큰아이는 초등학교, 둘째는 유치원.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울 틈도 없이 직장으로 복귀했고, 때로는 도우미도 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쉰을 넘기고 아이들이 하나둘 출가했을 때 처음으로 나는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자유롭겠다. 하지만 그 자유는 내게 공허함이었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찾아오고 전화도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 식탁엔 항상 나 혼자 앉아있는 그 풍경. 텔레비전 소리는 점점 커졌고 심장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침엔 괜찮지만 밤이면 너무 조용한 그 공간, 내 숨소리조차 큰 소리로 들리는 집 안에서 나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나는 내가 누군지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장대 위엔 예전에 바르던 립스틱이 말라 있었고,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지만, 거울 속 나는 무표정한 노파일 뿐이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사라지겠구나. 그때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습니다. 사람도 약속도 핸드폰도 없는 곳. 바로 그 순간. 오래전 남편과 다녀왔던 산속절이 생각났습니다. 그곳엔 바람이 있었고 바람 속에 아무 말도 없는 평화가 있었죠.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나를 다시 마주하기 위해, 그리고 사라지지 않기 위해 가방 하나, 작은 손거울 하나,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 자식들에게는 절에 갔어. 남은 인생 살려고 하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는 그렇게 나는 절로 향했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는 초겨울이었습니다. 찬바람은 차가웠고 나무 잎은 거의 다 떨어져 있었지만 내 안의 허전함을 채우기엔 오히려 그 쓸쓸함이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첫날 밤 방사 안에 놓인 딱딱한 이불 위에 누웠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침묵은 차라리 포근하다. 다음 날 아침 예불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절 안에는 규칙적인 종소리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방, 그리고 말없이 쓸고 닦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도 말이 없었고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찻잔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손끝으로 스며들고 침묵 속에서 묘한 평안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의 존재가 내 하루의 공기를 조금 바꿔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날이 저물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날과 같은 시간 같은 평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그를 살짝 바라보았습니다. 중후한 분위기 잘 정돈된 머리, 그리고 깊게 팬 눈과 주름.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외로움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차 향이 참 좋네요. 그가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여기선 모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는 미소처럼 보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정적이 저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와 말없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없이 작은 쌀이비를 꺼내더니 자신이 앉은 평상 주변에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오랜만이네요. 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시끄럽지 않은데 덜 외로운 느낌. 우리는 그렇게 약 30분 동안 차를 마시고 낙엽을 쓸고 짧은 말을 나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일도 오실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요. 이번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산책같이 하실래요? 그 말은 조용히 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숲길로 향했습니다. 작은 길을 따라 걷는 동안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오는 햇살, 겨울의 바람, 낙엽 위로 부드럽게 스치는 발걸음. 그 순간이 어찌나 평화롭던지 마치 오래전 연인이었던 사람과 다시 걷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길 예전에도 걸어보셨어요?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주 오래전에.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 걸으니 어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 역시 그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같이 걸었습니다. 절 뒷산부터 마을 어귀까지. 때로는 아무 말도 없이, 때로는 조용한 농담과 함께.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가 내일도 나올까 그 걱정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그는 늘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나에게 다시 태어나는 햇살 같았습니다. 그날은 절 근처 마을에서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절 말고 밖에 나가 보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말투에 맑은 기대감이 묻어 있어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오랜만에 바깥 공기가 궁금했어요. 우리는 마을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엔 찐빵을 파는 노점, 서툰 손글씨로 쓰인 가격표, 그리고 할머니들이 내놓은 직접 기른 채소가 있었죠. 이 떡 참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사줬거든요. 그는 떡 한 봉지를 집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할 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작은 국밥집에 들어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리는 그 정적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친 뒤 손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밥을 먹은 게 정말 오래됐네요. 아, 그렇군요. 식당을 나오는 길. 그는 노점 앞에서 나무 반지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반지를 선물 받을 줄은 몰랐네요. 그는 말없이 반지를 계산하고 저희 손에 조심스레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 순간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이 따뜻함이, 이 평범한 하루가 그 어떤 날보다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한 번씩 서로를 찾았고 서로의 존재가 하루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그 따뜻했던 시간이 며칠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절 부근의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같이 다니시는 분 그분? 저는 놀라서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죠. 전에 여기 오셨을 때도 다른 여자분이랑 같이였어요. 꽤 가까워 보였어요. 조심하세요. 그 여자랑 몇 번이나 우리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해서 알거든요. 그 말의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고 입술이 말라붙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언제나처럼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일부러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그를 피했습니다. 걷던 길도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돌았고, 그가 평상에 앉아 있는 걸 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에게 섭섭했고, 왜 그런 과거를 나와 나누지 않았을까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건 아닐까?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무슨 남자를, 그 남자도 나를 여자로 생각 안 할 수도.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결국 나는 저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용히 방을 정리하고 손거울과 반지를 천으로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가 보낸 작은 메모 하나가 문 앞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저를 떠난 후에도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함께 마시던 차에 온기 평상에 앉아 말없이 쓸던 낙엽, 그리고 조용한 미소. 서울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던 듯 지내보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걸음걸이, 무심한 듯 다정했던 눈빛,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메모장에 오해라는 말도. 며칠 밤을 잠들지 못한 끝에 저는 다시 절로 향했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나뭇가지에 눈이 살짝 내려앉아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평상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예전에 다른 여자분과 함께 이 절에 오셨다고.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 아내였어요. 오래전에 함께 이곳에 자주 왔었습니다. 아내하고 식당에도 자주 갔었고요.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저는 숨을 삼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건 오래된 과거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니까. 그의 말에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했어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먼저 벽을 쌓았던 건 저였네요. 미안해요. 겁이 났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너무 쉽게 도망쳤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당신이 나에게서 떠나실까봐. 그래서 더 조심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짧은 이 순간 안에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말아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이 절이 나에겐 가장 따뜻한 집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길을, 같은 발걸음으로. 그리고 이번엔 절대로 다시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방사 안에는 은은한 등불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깥은 조용했고 눈송이 하나가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하루 힘들진 않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이 시간이 고마워요. 그의 손이 내 손등에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따뜻하게 손가락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손을 잡힌 기억이 너무 오래전이었거든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다시 믿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고 조심스러웠으며 눈물 나도록 포근했습니다. 우리의 숨결이 천천히 섞이고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외로움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서로의 나이를 잊고 싶어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밤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요. 불이 꺼졌고 방 안엔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온 방을 채우는 듯 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너무나 커 보였고 그 존재, 그 따뜻함, 한순간에 내 오랜 시간의 공허함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팔에 안긴 채 나는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울려 퍼졌고 그 숨결은 바람보다 더 부드럽게 내 뺨을 스쳤습니다. 내 몸은 그의 체온을 기억했고 내 마음은 그의 조용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엔 어떤 판단도 욕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따뜻한 안식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 밤, 나는 내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마치 20세 처음 사랑에 빠졌던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숨결이 내 속의 모든 시간을 되감기시켜 버렸습니다. 두 다리는 툭 풀려 그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입술은 떨렸으며 심장은 오래된 악보처럼 다시 박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젊어졌습니다. 마음이, 기억이, 감정이,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진짜 여자가 되었습니다. 공포도 부끄러움도 아닌 살아있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그날 밤 제 몸에 깃든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용히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혼인도 아니고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여보, 당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그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여놓고 창을 엽니다. 여보, 오늘도 같이 마셔요. 그 한마디가 이제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장을 같이 다녔고, 절 근처의 작고 평화로운 마을을 함께 걸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며 서로의 허리를 잡아주고, 장독대에 된장을 덮으며 계절을 함께 넘겼어요.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란히 숨을 쉬는 삶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노년은 더 이상 쓸쓸한 결말이 아니라 조용하고 따뜻한 연극의 마지막 장 같았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지만 눈빛 하나, 손끝의 움직임 하나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세요? 내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난 지금이 내 인생의 봄이에요. 그 말에 나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지금이 가장 따뜻한 계절이에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은 때로 느끼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올 줄 모르는 줄 알았던 길 끝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걸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걸 저는 이 사람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날 밤 그 온기, 그리고 오늘 아침 그의 따뜻한 차 한 잔까지 모든 순간이 저에겐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은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올 사람은 어떻게든 여러분 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따뜻한 사람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당신의 공감은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